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20일 오전이고요.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연준에 대해서 시장의 반발이 조금씩 본격화되는 10월 달에 제가 한동안 강조를 많이 드렸던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중요한 가늠자는 뭐가 될 수 있을지 관련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주택 관련 지표들 이번 주 몇 가지 좀 나올 게 좀 있는데 나왔던 지표들 중에 어제 일단 주택 시장 지수가 나왔는데 31 정도가 나왔습니다. 컨센이 34 정도였고요. 전월은 3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세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선세가 나타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4월 달에 올 4월 달 제가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때 무렵의 수치가 77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다. 아마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일단 미국 시장의 그 하락을 또 유도를 했던 어제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서 1800포인트를 지킬 걸로 봤는데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1500포인트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건드린 모습입니다. 살짝 이탈까지 됐던 상황이고요. 어제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이유를 몇 가지 보게 되면 첫째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나타나는 FOMC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최종 금리 수준이 제가 그 전에 계속 한동안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5% 전후 최대 5.25까지는 일단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였는데 5.25까지 나왔어요. 5.25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 이렇게 위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윌리엄스 총재를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5.25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라고 뭐 담합한 듯이 얘기들이 나왔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물론 6, 7%까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되면 5.5 또는 5.75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우려가 지금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최종 금리 수준이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올리게 되면 지금 5.2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지금 큰 상태인데 이것까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건 연착륙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지수 나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개별주 이슈였어요. 사실은 대형 기술주들 중에 메타 같은 경우에 이 EU 쪽에서 반독점 규정 위반 이 결과가 사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공정 거래 예비 조사 결과 발표된 상황에서 놓고 보면 한 벌금이 100억 달러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실적 우려에 대한 이 부분이 적용되면서 3% 이상 하락했고 아침에 아바타 관련된 뉴스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바타가 개봉 첫 주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을 보였다. 초기에 이 흥행이 부진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디즈니가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포드 역시 마찬가지로 벌금 관련 우려로 3% 이상 하락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스닥의 상대적인 하락을 조금 더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 이슈입니다. 개별 이슈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상의 최종 금리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것들이 같이 작용하는 가운데 시장의 반발이 조금씩 더 거세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높은 이자율과, 이거 이제 최종금리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이자율이 이제 최종금리 수준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이것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에 대한 경고 신호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에버코어 ISI에서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연준이 미국 내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는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의 87%가 미국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 그로스 핌코 공동 창업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팔라서 금리 인상이 경제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올려놓고 조금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연준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위험한 수준의 숨겨진 빚, 이 그림자 은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그림자 빚으로, 그러니까 숨겨진 빚으로, 이는 대차 대조표에 나오지 않으며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빚이다. 이게 터지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이 빚이 65조에 이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똑같이 이제 사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연준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금리에 도달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이 얘기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말고 멈추고 조금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 오버슈팅의 위험성과 전향적인 금융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연준은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고 사발의 물이 충분히 빠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전에 제가 10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던 시장의 반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반발이 우리가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 당연히 연준에 맞서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나왔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게 나름 근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오게 될 경우 연준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 사실을 얘기하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 부분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연준이 지금 현재 5.25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5.25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 올리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시장에서는 어제 국채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는 부분은 일단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시장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과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때까지 이 반발을 따라갔던 수급이 반대로 연준을 따라가는 수급으로 지금 바뀐, 오늘 하루는 그랬습니다. 바뀐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 중에서도 변화무쌍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다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두 개가 계속 상충되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오늘 나온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 자체도 아래 방향으로 계속 밀기도 애매한 상황, 위로 올리기도 애매한 상황, 이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형 기술주들의 개별 이슈, 악재,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수급이 좋지는 않잖아요. 수심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려치는 수급은 많이 부족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개별 악재가 나오니까 조금 밀리는 정도의 흐름. 그런 정도의 상황이 지금 어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 여기까지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찍었는데 여기서는 지지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앞으로 중요한 건 이제 가늠자 향후에, 그러면 연준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방향과 시장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방향, 누가 맞을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요게 결정할 것이다. 물론 이거 외에도 서비스 부분 지표들이 있겠죠. 서비스 부분의 지표가 지금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서비스 지표가 높은 부분은 연말 효과도 분명히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용의 영향도 지금 이 서비스업 쪽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고용의 영향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연말 정도 지나가고 나면 아마 고용 쪽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일부 있는 상태고, 이 고용 상태와 함께 임금 인상률,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한다. 앞으로 아마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조금 더 이전보다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크게 영향을 주는 우리 메인 이벤트로까지는 보지 않았던, 매주 나오는 거니까 보지 않았던 이 주간 고용 상황들,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내용들도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번 PCE 같은 경우, 요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될 PCE 같은 경우는 4.6이면 시장 안정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4.6보다 만약 낮아진다면 시장 반등이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꺾이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꺾인다 하더라도. 물론 이거보다 높으면 또 밀릴 수 있겠죠. 지금 아직은 조금 불리한 여건에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게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앞으로의 가늠자는 고용과 임금이다. 그리고 이 고용의 영향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업의 지수다.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어제 반등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은 반등이 나와야 하는 날입니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예상이 좀 틀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다시 좀 돌아와 주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외국인들 선현물 매도가 모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피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렇게 뭐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선물은 매도가 지금 다시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요 반등 과정에서 매도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시장 2340포인트 지지 라인, 요 부분 지금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2340이 지지 라인인데 일시적으로 2320포인트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이탈될 가능성도 있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2330포인트까지 살짝 깬 정도의 흐름까지는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반등을 만들어내 줄 수 있으면 이 자리는 좀 더 견고해집니다. 2340포인트의 지지 라인이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감하면 안 되겠죠. 몸통 가진 양봉 나와야 합니다. 어제 캔들 그나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요, 중립
전후한 수준입니다. 조금 올라왔어요. 이 반등 나오면서. 요 구간까지만 해도 제가 계속 무방에다 말씀드릴 때 중립 약간 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세는 좀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좋지는 않지만 개선세 정도는 조금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다만 위로 올려치는 지금 수급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 과정에서 반등 강도가 조금 약한 정도의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추가 인상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은행주들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제주은행이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섹터 전체를 끄집어 올려주고 있는 정도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웹툰 섹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터 블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스터 블루 말씀드렸던 자리 그 자리 위에서 오늘 한참 위로 올라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오늘 만약에 윗골이 길게 달거나 좀 많이 길게 달거나 음봉 전환하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락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웹툰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애가 꺾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꺾이지 않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지만 몸통도 어느 정도 길게 달아주는 상황 나오게 되면 더 미스터 블루는 쉬어가야 되겠지만 섹터는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나올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정말 일시적인 테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직접 연결되어 있는 테마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 올라가니까 뉴스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는 있는데요. 물류 관련 섹터들 지금 중국이 물류가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 부분 관련된 수급이 약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박 말고는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 섹터 내에서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별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자체도 크게 움직이는 테마가 없다. 개별주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 전체적으로 1,7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 중입니다. 상승 중인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합쳐봐야 500개 남짓밖에 안 됩니다. 1,700개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하이닉스 하락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네오위즈 정도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자이언트 스텝, 안랩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요. 일단은 수급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잠시 후에 이제 곧 시작하는데 중국 증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 최종 금리의 플러스 알파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거의 지금 이 패닉 상태 이 부분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다가 금투세 문제까지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오늘 일단 뭐 또 일정이 좀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는데 하다못해 한 30억 정도로라도 일단 빨리 결정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정이 너무 늦게 되면 이미 지금 10억 기준을 놓고 앞으로 더 빠져나가야 될 금액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금액들 매물까지 나오게 되면 오늘 아침 뉴스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또 한 번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미 상당 부분 빠져나갔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일부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면 그 부분들을 물량이 출회되기 전에 빨리 좀 결정이 좀 나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340포인트 41포인트인데요. 2340포인트 여기 부분에서 지지 테스트를 조금 받으면서 다지기를 좀 해준 이후에 위로 조금 끄집어 올려서 최소한 어제 종가 기준 위로는 좀 올려주고 마감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준다라고 한다면 지지 강도는 확실히 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